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급 편집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축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그렇게 많이 볼 건 없고요. 오늘은 12가지 정도의 단축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우선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력은 영어로 플롯이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Ctrl P 또는 PLOT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PLOT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플롯하는 창이 뜨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Ctrl P를 눌렀을 때 이렇게 출력 창이 뜨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프린터, 플로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린터를 골라야 되겠죠.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고르게 됩니다. 저는 일단 PDF로 출력하기 위해서 아도비 PDF를 선택하거나 혹은 이게 없으신 분들은 오토캐드 PD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너럴 다큐멘테이션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PDF 옵션이 뜨죠. 이렇게 PDF 옵션을 눌러서 설정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린 여기까지 가진 않고 일단 프린터만 선택을 했다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 프린터를 선택했으면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종이를 쓸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밑에 보시면 용지 크기가 있습니다. 용지 크기를 눌러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기가 필요한 용지를 선택을 합니다. ISO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 A4 용지 210에 297 전체 사이즈를 다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297에 210 가로 방향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종이까지 선택이 됐으면 어떤 것을 출력할 것인가, 플롯을 어느 부분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플롯 대상을 선택하는 건데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범위, 윈도우, 한계, 화면 표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이 윈도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윈도우를 하면 옆에 윈도우 버튼 누르고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석과 두 번째 구석을 각각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 박스로 둘러싸여져 있는, 즉 윈도우로 둘러싸여 있는 내부에 있는 객체를 출력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플롯 영역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롯 간격 띄우기라는 게 뜨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띄어서 플롯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플롯의 중심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영역이 전체 용지의 가운데에 출력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걸 클릭을 기본적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플롯에 대한 축척을 선택하게 됩니다. 축척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몇 대 몇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종이에 가장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용지의 맞춤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축척이 사용자로 바뀌면서 1대 41대 41.39 이렇게 바뀌죠. 이 뜻은 이 용지에 A4 용지에 가득 채웠을 때 1대 40분의 1 정도로 출력하면 딱 맞겠다라는 것이 가늠이 되고요. 다시 체크를 없앤 이후에 이 숫자를 40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용지에 1대 40으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 종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죠.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데 내가 정해놨던 영역에 있는 윈도우 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 스케일은 1대 40으로 지금 미리 보기가 된 겁니다.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용지는 가로 사이즈인데 지금 현재 뽑힌 거는 세로로 지금 뽑히게 되겠죠. 자, 오른쪽을 봅니다. 도면 방향을 보시면 세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용지는 가로 용지 297에 2110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출력된 이유는 이 도면 방향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돼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소 용지의 여백이 많죠. 다시 ESC 키를 눌러서 돌아와서 플롯 축척을 한번 용지의 맞춤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29대 1 정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체크를 없애서 이것을 30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40분의 1로 축척이 됐던 것이 30분의 1로 돌아오면서 더 크게 보이겠죠.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종이에 꽉 차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되돌아오고요. 여기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CTB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없음으로 하고 진행을 할게요. 추후에 CT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영 플롯도 표시되는 대로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 선 가중치 플롯 하겠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명도는 굳이 체크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 세팅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추후에 고급 스킬을 배울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확인됐다면 ESC 키를 누르고 돌아와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 확인을 누르기 전에 일단 배치의 적용을 눌러볼게요. 배치의 적용을 누르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 출력 시에 이 배치 그대로 모든 세팅이 다시 적용돼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일단 확인을 눌러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은 출력할 파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도면이라고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PDF 파일이 출력이 됐습니다. PDF 파일을 이렇게 확대 축소해 가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플롯을 눌러볼게요. PLOT.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치의 적용을 눌렀기 때문에 그 전에 세팅했던 모든 값들이 고스란히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치의 적용을 한 번씩 눌러 놓으시면은 다음 출력할 때 동일한 세팅으로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다시 눌러보면은 동일한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거나 혹은 내가 배치의 적용을 누르지 않고 출력을 날렸다. 그렇다면은 제일 위에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없음을 클릭했을 때 이전 플롯이 있죠. 이 이전 플롯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출력했던 모든 세팅이 고스란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의 적용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력을 한 이후에 동일한 값으로 동일한 위치를 출력하고 싶다면 이전 플롯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작업은 안 했지만 다시 여기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날려볼게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세로 방향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도면 방향도 세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용지의 맞춤을 눌러보면은 150분의 1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15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선택했던 부분들이 A4 용지의 가운데에 배치가 되면서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 번씩 날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PDF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하실 분들은 이렇게 프린터를 선택해서 등록 정보에서 사용자 특성 부분에서 용지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트레이 용지들을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지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마다의 세팅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프린터로 들어가서 등록 정보 그리고 그 등록 정보 안에 나오는 사용자 특성에서 용지라든지 컬러, 흑백 출력 여부들을
세팅을 해서 출력을 각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열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AD에서는 같은 객체를 가로, 세로 방향 또는 경로 또는 원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축키 AR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열을 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크로스나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메뉴가 3개 뜨죠. 직사각형으로 배열할 것인지, 경로를 이용해서 배열할 것인지, 혹은 원형으로 배열할 것인지. 여기서 우선 직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직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팅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로 4개, 세로 3개의 배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화면 상단을 보시면은 직사각형 배열에 대한 세팅 값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값, 위에 있는 세팅 값과 오른쪽에서 내가 직접 클릭해서 바꿀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배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방식에서는 여기에 그립이 있고요. 그립을 이렇게 늘려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이 화살표는 뭘까요? 화살표는 오른쪽 방향으로 늘어나고 이 윗방향의 화살표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개수가 배열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안쪽에 있는 화살표도 있죠. 이 화살표는 간격을 뜻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늘려보면은 X축에 대한 간격을 이렇게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고, 누른 상태에서 숫자를 바꿔봅니다. 500 이렇게 입력하면은 500 간격으로 배열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Y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늘려서 클릭을 해서 늘릴 수도 있고, 숫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배열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개수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게 싫다면은 이 좌측 상단에 숫자를 직접 배열 작성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열의 개수 5개 하면은 이제 X축으로 1개가 더 늘어나죠. 사이 간격은 30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사이 간격이 아니라 전체 개수가 5개의 열이 3000 간격에 알아서 배치되라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숫자가 변경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과 Y축에 대한 열과 행에 대한 숫자들을 변경하면서 직사각형으로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하면 이렇게 블럭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경된 다음에도 이렇게 화살 표시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완료가 됐다 싶을 때에는 X 버튼을 눌러서 익스플로드 폭파시키면은 이렇게 블럭이 하나의 객체로 다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로를 이용해서 배열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동일하게 AR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객체, 배열하고 싶은 객체를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은 처음처럼 직사각형으로 할 것인지, 경로로 할 것인지, 원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저는 경로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경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이 경로에 맞춰서 배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동일하게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배열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 있죠? 이렇게 경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경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객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경로에 한정되어서만 객체가 배열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경로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조정해 주면은 이 숫자에 맞춰서 균등한 배열이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사이 값을 조정해 가지고 경로에 대한 사이 값을 숫자로 구체화해서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500으로 해볼까요? 자, 동일하게 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동일하게 명령어가 종료가 되고, 클릭했을 때 동일하게 배열에 대한 세팅 값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이게 모든 게 완료됐다면 객체를 선택한 이후 X 버튼을 눌러서 객체를 모두 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배열에 대한 수정은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 AR을 동일하게 입력하고 객체를 선택한 이후 엔터 치고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이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곡선을 선택했을 때 이 곡선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이게 객체들이 방향을 잘 맞춰서 배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곡선 방향에 따라서 배열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방향이 아니라 이 객체는 동일하게 이 하늘 방향으로 뾰족한 부분이 위치되도록 동일하게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배열 작성에서 항목 정렬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꺼주시면 됩니다. 정렬을 꺼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객체가 배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켜고 끄는 법을 알아야 이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이 값도 한번 조정해 볼게요. 500.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정해 가면서 사용할 줄 알면은 더 고급 스킬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거나 위에 배열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배열을 계속 조정할 수 있는 세팅이 유지가 되고요. 이것을 X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하면은 객체가 깨지죠. 자, 다음으로 AR을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요. 객체를 선택한 이후에 엔터 치면은 원형을 한번 해볼게요. 원형을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뜨죠?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뜨죠. 중심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원 근처로 가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뜨는 경우에는 CEN, 센터죠. CEN을 입력한 이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동그라미 근처로 갔을 때 중심점이 이렇게 스냅이 잡히죠. 이 스냅이 잡힌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스냅이 정확하게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배열 값은 여기 위에 보시면 항목, 사이값, 채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조정할 수 있겠죠. 자, 채우기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중심점을 잡았고요. 중심점에서 360도 이 값 전역에 걸쳐서 채우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목을 6개를 배치하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사이 값은 60도로 자동 계산되는 거고요. 이 항목을 3개로 해볼게요. 3개로 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사이 값이 자동으로 12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값이 360도이기 때문에 180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돌죠.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각도 내에서 채우기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3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사이 값은 90도가 되겠습니다. 자, 항목을 5개, 4개로 다시 바꾸고요. 자동으로 이제 이런 사이 값이 바뀌죠. 이것을 360도로 해주면은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4개가 정확하게 90도 간격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형 배열까지 알아봤습니다. 엔터를 쳐서 명령어를 종료할게요. 다음으로는 라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타입이라는 것은 선의 종류를 얘기하고요. CAD에서는 다양한 라인 타입을 제공을 합니다. L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라인 타입을 불러와 볼게요. LT, 라인 타입의 약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 종류 관리자라는 게 뜨고요. 이 선 종류 관리자에는 제가 이 도면에서 몇 가지를 띄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 기본적으로 새 도면에서는 컨티뉴어스만 보이게 되죠.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LT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선만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LT 입력하고요. 지금 보시면 불러야 될 라인 타입이 센터, 히든, 배팅, 팬텀, 닷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팬텀은 불러와져 있고요. 히든도 불러와져 있죠. 그리고 배팅도 불러와져 있어요. 센터도 불러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불러와야 될 거는 이제 닷밖에 없죠.
자, 로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로드를 누르고 여기서 다시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선 종류의 밑에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D 이렇게 누르면 D로 시작하는 모든 명칭들이 뜨죠.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은 다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닷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닷이라는 선 종류가 불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선들을 로드를 눌러서 센터면 C 눌러서 센터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배팅이면 B, 히든이면 H 눌러서 동일한 선 종류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명령어를 종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려놨던 이 선들에 대해서 그 해당 라인 타입들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라인 타입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라인 타입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각각의 객체에서 라인 타입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에 대한 라인 타입을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에 있는 선을 하나 선택하고요. 자, 위에 보시면 특성이 있죠. 이 특성에서 by layer, 이게 바로 선 종류고요. by layer는 레이어 세팅 값에 따른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클릭했을 때 내가 아까 잡아놨던 라인 타입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선은 이제 선 종류가 센터가 됐고요. 밑에 있는 것 클릭해서 히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이 레이어를 눌러서 히든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배팅을 클릭해서 바이 레이어에서 배팅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선 종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했던 닷, 이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꿔지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객체에서 선의 종류를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상당히 이 점선이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죠. 이런 도면들을 나중에 이렇게 멀리서 보고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선이 아니라 그냥 실선으로 보이겠죠. 이 배팅은 어떤가요? 배팅, 단열재 표현이 멀리서 보면 그냥 떡져가지고 하나의 굵은 실선으로 보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 선의 간격이 너무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LTS, Line Type Scale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내가 선정해놨던 이 라인 타입에 대한 스케일을 조정해주겠다는 뜻이고요. LTS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LTS를 입력한 이후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1인데 이것을 3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인 타입 스케일들이 훨씬 더 3배 정도 늘어나서 히든의 점선 혹은 닷의 점, 배팅의 간격들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LT를 입력해서 라인 타입으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이 전체 축척 비율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전역 축척 비율을 다시 1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요. LTS를 다시 입력했을 때 다시 새 선 종류의 축척 비율이 1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입력하는 값과 LT에서 보는 이 자세히에 나와 있는 이 축척 비율이 동일하게 연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카피를 하나 해올게요. 이렇게 객체들을 다 카피를 해오고요. 동일하게 컨트롤 E를 누르면은 이렇게 특성 창이 뜨죠. 누군가는 이렇게 창 한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성 창에서 각각의 선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 하나 클릭해 보고요. 보시면은 선 종류가 있죠. 이 선 종류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선 종류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축척 값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5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 E를 눌러서 개별 특성 창에서 각각의 객체에 따른 스케일이나 선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레이어는 CAD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CAD 도면에서는 모든 객체들이 레이어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그 레이어는 항상 특정의 이름을 가져서 그것에 따른 객체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창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 창에서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센터선이 있고 벽체선이 있고요. 도어가 있고 인면선이 있습니다. 도각에 대한 폼, 그리고 가구, 해치도 2개나 있죠. 그리고 심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객체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레이어로 나눠주고요. 그 레이어 안에는 각각의 객체들이 깔끔하게 정렬이 되겠죠. 자, 우선 건축물의 기준이 되는 센터선을 켜볼게요. 이 센터선을 켜보면 이렇게 센터선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센터선은 각각의 벽체에 대한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벽체선이 있겠죠. 콘크리트를 키면 이렇게 벽체 중심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벽체선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뚫려 있는 부분은 뭔가 창이 있겠죠. 창, 윈도우를 켜볼게요. 자, 윈도우도 있고 그리고 도어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이나 창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레이어에서 각각 내가 도어 부분만 수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도어 레이어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가 도면 수정할 때 더 편하겠죠. 다음으로 인면선도 있을 것이고요. 도각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도각도 있을 것이고 가구들도 배치가 되겠죠. 가구들, 그리고 해치도 2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벽체 해치가 있고 바닥 해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레이어들에 의해서 이렇게 객체들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CAD에서는 모든 객체들이 레이어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 CAD 도면이 되고요. 레이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벽체만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레이어들을 다 끄고 벽체 레이어만 켜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벽체를 더 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줄여서 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레이어로 구분되어져서 관리가 되는 것이 CAD 도면입니다. 이러한 레이어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추후에 도면 관리에 유용할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할 텐데요. 우선 레이어를 들어가 볼게요. LA를 입력하면 레이어에 대한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도면에서는 몇 가지 레이어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 레이어 창을 보시면 많이 보실 건 없고요. 지금 먼저 레이어에서 첫 번째 이 상태가 있죠. 이 상태에 체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내가 그리는 모든 객체들은 현재 0레이어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0레이어로 모든 게 작업이 된다.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활성화된 레이어가 0레이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1번 레이어로 내가 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려지는 모든 선들은 혹은 객체들은 1번 레이어가 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라인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두꺼운 노란색이 그려지죠. 자, 1번 레이어는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레이어로 좀 그려지는 거고요. 2번으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2번 레이어로 모든 객체들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은 빨간색 2.3선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 부분에 체크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현재 그리고자 하는 레이어의 기본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혹은 상단에 이 도면층이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현재 레이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번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이어에서도 5번의 체크가 활성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름 있죠. 이름은 벽체 레이어 혹은 중심선 혹은 히든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 레이어에 대한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켜기와 동결 이런 게 있죠. 켜기는 누르면 전등이 꺼지면서 이렇게 꺼지죠. 0번 레이어 꺼지고 현재 노란색이 1번이죠. 이것을 누르면 꺼지죠. 자, 전등도 나갔어요. 다시 켜볼게요. 이렇게 다시 켜지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동결이 있는데 이거는 태양 모양이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니까 똑같이 꺼졌어요. 다시 누르니까 켜집니다. 사실상 CAD에서는 켜기와 동결이 크게 구분은 없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동일하게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결에서의 특별한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이 동결은 CAD가 해당 레이어를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는 객체 혹은 레이어를 간주를 해서 아예 동결시킨다는 뜻이 있고요. 그것의 차이점은 조금의 그만큼 내가 이 동결시킨 레이어의 객체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컴퓨터가 리소스를 덜 사용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옆에 보시면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잠금은 이제 열려있는 열쇠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열쇠가 잠기죠. 자, 이 노란색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레이어를 이렇게 잠그게 되면 조금 더 어두운 노란색이 되고 객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자물쇠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클릭을 해서 지우거나 트림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락이 걸린다는 얘기죠. 내가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이만큼은 그려놨으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수정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잠금 기능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옆에 보시면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롯은 다 프린터가 그려져 있고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크게 변함은 없지만 여기에 버튼이 프린터에 빨간색 막대기가 그려졌죠. 이 말뜻은 앞으로 이 레이어는 출력할 때 플롯을 해주지 않겠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다시 클릭해서 켜주면은 이 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레이어는 출력을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P를 눌러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선택한 다음에 플롯 축척을 눌러서 꽉 채워서 볼게요.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레이어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란색 레이어를 플롯을 눌러서 꺼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노란색 레이어가 출력이 안 되죠. 화면에서는 보이지만 출력은 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색상은 클릭해서 내가 필요로 한 색상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9번까지 색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50에서 255까지 무채색 계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본적인 색상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추후에 더 색상이 부족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이 위에 있는 색상 색인이라든지 트루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강의 배울 때는 여기에 있는 색상 9개와 밑에 있는 5가지 색상을 먼저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도면은 이 밑에 있는 색상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 종류가 있죠. 우리 아까 배웠던 LT 라인 타입에서 썼던 선 종류가 이렇게 클릭하면은
불러와집니다.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도 또 똑같이 로드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를 여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선 종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선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선 가중치는 얼마만큼 선 두께를 화면이나 출력할 때 이 선 두께에 맞춰서 출력할 것인가,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현재 노란색이 0.4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껍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CAD에서 화면이라든지 작업창이라든지 출력할 때 두께를 미리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배울 CTV에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값을 이렇게 다 조정을 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화면처럼 숫자들을 한번 조정해서 선 가중치를 입력해 봅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는데 이 선이 두께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 가중치 보기 LW를 입력을 해서 표기를 할 수 있고요. 해볼까요? LW 하면 이렇게 선 종류를 가중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 가중치 표기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끄면은 선 가중치가 없어지고요. 다시 들어가서 표기를 체크를 하면은 선이 보여지게 되죠. 또는 우측 하단에 선 가중치라는 게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눌러서 선 가중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선 가중치가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을 클릭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 이렇게 선 가중치가 표현되거나 꺼지거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옆에 예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어들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LA를 입력해서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옆에 제가 레이어마다 다 이름을 적어 놨어요. 자, 1번 레이어를 클릭해 보면 벽체 그리고 0.4mm로 하시고 컨티뉴어스로 해달라 라고 적어 놨죠. 자, 여기서 1번을 클릭한 다음에 자, 벽체고요. 현재 레이어는 벽체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0.4로 해달라고 했죠. 선 종류 옆에 보면 선 가중치가 있죠. 이거를 0.4로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레이어는 뭐죠? 중심선이고요. 0.15로 해달라고 되어 있죠. 선 가중치를 0.15로 하고요. 선 종류는 센터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센터가 여기 위에 있네요. 클릭해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3번 레이어는 히든으로 해달라고 했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히든 레이어는 0.09 기본값을 0.09로 바꾸고 히든 레이어로 선 종류도 히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든으로 바꿔줬고요. 4번 레이어 단열재로 해달라고 했죠. 배팅이고 0.09입니다. 컨티뉴어스가 아니고 배팅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선 가중치는 0.09. 자, 이렇게 되고 창문도 봅시다. 창문은 컨티뉴어스고 선 가중치를 0.15로 해주면은 이제 완료가 되겠죠. 자, 여기서 추가 레이어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요. 새 도면층을 눌러주거나 혹은 기존 레이어에서 엔터를 쳐주면은 명칭에서 엔터를 쳐주면은 레이어가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새 레이어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색깔도 여기서 조정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레이어를 필요가 없다면 지워줄 수도 있겠죠. 방금 이거 잘못 만든 거죠. 클릭을 해서 우클릭 다음에 딜리트 도면층 삭제를 누르거나요. 아니면 여기에 X가 있죠.
도면층 삭제를 이렇게 눌러주면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이 세 레이어도 필요가 없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줄게요. 다만 객체가 이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까지 다 필요 없으면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값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 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투명도는 별로 조정 안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VP 동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에 아셔도 뭐 필요가 없는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정리가 되면 종료를 하고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너무 레이어 선에 이제 간격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LTS를 입력해서 3을 1로 다시 돌려줄게요. 조금 더 작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대한 관리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는 매치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을 일치시켜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궁극의 기능이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기능입니다. 단축어는 MA이고요. 속성에 복사할 원본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할 대상을 선택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 속성이 오른쪽 속성으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써볼까요? MA 그리고 엔터 치면은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고 돼요.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대상 객체를 바로 연달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미리 보기가 뜹니다. 자, 이렇게 쓰고 엔터 치면은 명령어가 종료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방금 썼던 명령어는 다시 쓸 필요 없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다시 실행이 되죠. 자, 복사할 객체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객체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붙여넣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속성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속성이라 하면 레이어부터 모든 객체에 대한 속성이 다 따라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내가 객체를 클릭했을 때 객체에 대한 정보가 위에 레이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객체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 by layer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레이어 속성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여기 선 종류도 by layer에 따라온다. by layer라는 것은 레이어 설정에서 내가 잡아놨던 이 종류, 이 레이어 관리의 모든 설정 정보를 따라온다는 것이 바로 by layer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치도 복사할 수 있어요. 이 해치에 동일하게 붙여넣기 하고 싶다. MA를 누르고 원본 그리고 붙여넣기 할 객체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미리 보기가 뜨고 클릭하면 변경이 됩니다. 자, 이것도 다시 클릭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joi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join은 선을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j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연결할 선을 모두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객체들이 다 선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끊임이 없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선은 결국에는 라인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다 각각의 객체로 깨져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join이라고 합니다. join 다 써도 되고요. J만 입력해도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한 번에 결합할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크로스 방식 혹은 윈도우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객체가 끊어지지 않는 선이라면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합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1 버튼 누르면 이렇게 폴리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자, 클릭했을 때 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다시 joi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다 잡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객체들도 한번 폴리선으로 합쳐볼까요? J를 입력하고 전부 다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3개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잡아놨던 이 선들, 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객체가 명확하게 닫혀있지 않고 끝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까지는 다 연결시켜주는, 조인을 해주는 명령어가 조인이고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끊어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된 부분들은 별도로 연결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사선에 맞춰서 이런 객체들을 바닥 부분을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명령어로는 align이라고 하고 단축어는 AL입니다. AL을 입력한 이후에 뭐라고 뜨죠? 마우스에 객체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첫 번째 근원점이라고 되어 있죠. 근원점이면은 이 객체의 첫 번째 근원점,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과 이 점에 맞대응해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원점은 이 부분이 되겠죠. 클릭해 줍니다. 자, 다음에는 뭐가 뜨죠? 첫 번째 대상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이쪽 대상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클릭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동일하게 또 뭐라고 나옵니까? 두 번째 근원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근원점이 여기였으니까 두 번째 근원점은 이 부분이 되겠죠.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뜨죠? 두 번째 대상점을 지정해라. 두 번째 대상점은 뭐 이 근방이 되겠죠. 지금 엔드포인트가 여기 잡히니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근원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가지고도 지금 정렬이 되는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엔터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축척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일단은 아니오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근원점과 첫 번째 대상점, 두 번째 근원점과 두 번째 대상점이 정렬이 되고 첫 번째 근원점과 첫 번째 대상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 변경이 되지 않고 고스란히 이동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로테이트와 무브만 이용해서 정렬을 한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자, AL을 입력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자, 첫 번째 근원점을 지정하고 두 번째 대상점을 첫 번째 대상점을 클릭, 두 번째 근원점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대상점을 클릭,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스케일을 늘리시겠습니까? 예, 눌렀더니 이렇게 스케일이 밑에 있는 사선에 맞춰서 스케일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렬도 해주고 스케일도 키워주는 그런 기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폴리라인 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서 조인이란 명령어를 이용하면서 이 선들을 폴리라인으로 합친 경우를 해보셨죠. 그것에 대한 폴리라인을 어떻게 편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냥 조인해가지고 선만 하나를 합친다고 해서 그럼 뭐 그럴 거면은 뭐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폴리라인을 바꾼 다음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폴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자, 단축키 P2를 입력하는데요. 자, 일단 그 입력하기 전에 객체들을 보시면 지금 컨트롤 2를 눌렀을 때 선으로 되어 있죠. 폴리라인이 아니에요. 폴리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P2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각각의 선들을 폴리라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결합, 폭, 스플라인, 직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P2를 입력을 하고요. 객체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줍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전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뜨는데요. 이것은 지금 내가 선택했던 선을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말이고요. 이것을 yes를 눌러서 바꿔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선은 폴리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일단 명령을 종료해서 클릭해 볼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선이었는데 자, 다시 클릭해 보니 폴리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까 이 선만 클릭해서 폴리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선만 폴리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X를 눌러서 깨면은 폴리선이 선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P2를 다시 입력해서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폴리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Y를 눌러주시고요.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위에 있죠? J 혹은 결합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객체들을 이렇게 쭉 잡아주면은
엔터를 치면은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다시 엔터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면은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폴리선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조인이라고 했죠. 깨가지고 조인을 했을 때 조인 명령과 동일해요. 자 이렇게 잡은 조인으로 하나의 폴리선을 합친 거와 폴리라인 에디트를 이용해서 조인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밑에서 결합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폭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폴리라인 에디트 입력하시고 객체를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Y 그리고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계속 명령어가 살아있어요. 여기서 폭을 한번 눌러볼게요. 폭을 입력해서 전체 세그멘트에 대한 세 폭을 지정해 줍니다. 50을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50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폴리라인이 두께가 형성이 되고요. 엔터를 다시 한번 치면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이 클릭해 보면 이 선에 대한 전역 폭이 50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다음에는 동일하게 폴리라인 에디트를 눌러 들어가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폴리라인을 바꿔주고요. 여기서 결합을 이용해서 이 선들을 다 폴리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스플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자율곡선이죠. 이 스플라인을 클릭해주면은 이제 이 선은 스플라인이 돼야 되는데 P2를 다시 입력해서 스플라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곡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폴리라인이 아니면 이렇게 곡선이 바뀌지가 않죠. 자 다시 밑으로 와서 폴리라인 에디트로 들어가세요. 얘는 지금 스플라인으로 잡혀 있죠. 자 이런 원래 이런 모양이 있는데 폴리라인을 이제 스플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고요. P2를 들어가서 클릭해 주면은 이제 스플라인 밑에 비곡선화 D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면은 직각의 형태로 다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엔터를 쳐서 종료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폴리라인에 대해서 에디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리를 재는 법 또는 측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리를 재는 법 디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디스턴스는 거리값을 조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축키는 DI입니다. DI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지점을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래요. 마우스를 쭉 갖다 대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황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거리가 이렇게 마우스 창에 뜨게 됩니다. 밑에 명령어 줄에도 거리값이 나오게 되죠. X값과 Y값 그리고 Z 증분까지 모두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계단 도면 있죠. 계단 도면에서 DI를 눌러서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이 계단의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1350이라는 숫자가 뜨죠. 이 계단의 폭은 1350이고 발판의 넓이는 클릭하면은 300이 뜨네요. 300짜리 계단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DI를 입력해서 거리를 재볼 수 있죠. 자, 대각선을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면은 X와 Y 좌표에 대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겠죠. 벽체 두께는 200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DI를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리스트는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일단 써볼게요. li 리스트죠. 엔터 친 다음에 지금같이 박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클릭해서 엔터 치면은 뭐가 뜰까요? 그렇죠. 둘레도 뜨고 면적도 뜨고요. 그리고 모든 좌표에 대한 값도 뜨고요. 이런 식으로 이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리스트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리스트를 다시 입력해서 옆에 있는 선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은 선분은 길이와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값들이 뜨겠죠. 길이가 15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거리도 볼 수 있고 면적도 볼 수 있고 둘레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면적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에어리아 AA를 입력하면 됩니다. AA를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객체라고 되어 있죠. 객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클릭을 해주면은 숫자가 정확하게 되죠. 영역은 이렇게 면적이 뜨게 되고 둘레는 400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CAD에서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공 6개를 빼면은 1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둘레도 4m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길이 보면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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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그렇게 해서 1000이니까 4000이 되고, 밀리미터로 보면은 4m가 되겠죠. 미터로 보면. 그리고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A 한 다음에 객체를 클릭한 이후 객체를 실제 클릭하게 되면 면적이 정확하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내려갔다 싶을 때는 명령창을 살짝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면적이 뜨게 되죠. 자, 3개씩 하면 됩니다. 0.866 제곱미터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편집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한번 그렸다고 넘어가면은 명령어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음 강의 때 이 명령어를 언제든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을 한 이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